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인드맵으로 사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그 두 번째 단어인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단어 배우시고 나시면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과 민주주의 이념,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교과서 170쪽 함께 펴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거 맞죠? 민주정치의 핵심 맞는데 그러면은 모든 그 시민들이 만약에 10만 명이라고 치면 1인당 10분씩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모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계산해보면 이렇고요. 장소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자를 선출해서 결정을 위임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자로 이제 뽑는 분들이 이제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 뽑고, 그리고 입법부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서 우리한테 그 결정, 우리가 그 결정을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위임은 이제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맡길 위자를 쓰는 건데. 자, 그럼 이러한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대의민주 정치를 시행해 왔는가? 예, 아닙니다.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정치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인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맵은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대, 근대, 현대로 갈수록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시대사를 구분하실 때 뭐 역사 더 잘하시는 분들은 서양 이제 역사를 나눌 때 보통 고대 다음에 중세, 그다음 근대, 현대 이렇게 나오는데 중세 왜 없어요라고 하는데 중세는 사실 민주주의의 그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빼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근대, 고대에서 근대 보통 넘어갈 때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보통 고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시대적 기준은 구분 기준은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을 해서 시민이 그 정치 주체 세력으로 이제 성장한 거를 이제 근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그 또 경초적인 사건은 이제 보통선거가 확립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고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민회가 열린 이 아고라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이제 민주주의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 이 데모크라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의 그 영어식 표기잖아요. 예, 데모크라시 혹은 데모크라티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데모크라티아 혹은 뭐 아무튼 여러 방식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지 보시면 그 페리클레스라고 있어요. 당시 그 아테네의 영이죠. 군중들한테 연설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그분의 연설을 보면은 아테네가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뭔지가 잘 나타나요. 자, 우리 아테네의 국가 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나라 체제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민주정치, 데모크라티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방향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데모스 밑에 써주세요. 민중, 군중, 뭐 다수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크라토스, 지배, 뭐 크라티아라고 이제 적기도 한데요. 자, 즉 민중에 의한 지배. 자, 페리클레스가 예설했던 것 그대로예요. 나라 방향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나라들은 왕정,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치를 해서 왕이 이제 정하든가 아니면은 귀족정,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하는 건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럼 그들의 정치 기구를 보면 오늘날과 되게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정말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보는데, 자, 민회는 최고 의결기구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직접 토의하고 결정하는, 이게 이제 직접 민주정치의 이제 상징이 되겠죠. 직접 민주정치라고 이제 메모해 두시고요.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안 써져서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자, 직접 민주정치의 상징적인 그게 바로 이제 최고 의결구인 민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세 개도 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자, 500인 평의회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집행기구입니다. 행자가 이제 행할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집행기구는 행정부잖아요. 대통령이 계시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계시는 곳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재판소라 그래서 오늘날의 사법부, 추첨 배심원이 이 추천이 아닙니다. 추첨, 제비뽑기 같은 추첨으로 배심원을 이제 뽑게 되면 그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서 넌 유죄, 넌 무죄, 이렇게 이제 다수결로서 죄의 유무를 이제 판단해 주는 곳이 바로 이제 재판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시스템을 보시면은 또 민주정치인 게 좀 잘 나타나는데, 자, 이제 윤번제예요. 번갈아 갈 윤인데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번갈아서 공적인 직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면서 저기 한 번씩 공무원 하는 거예요. 네, 시민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민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 의미가 지금 좀 제한적인데, 자,
여기다 저렇게 써놨어요. 이제 오로지 성인이고 남성이면서 자유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인데 여성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인데 남성인데 노예는 또 시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 시민의 범주가 굉장히 좀 좁았다. 근데 그 시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직을 맡았다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고요. 그리고 추첨제라고 해가지고 공직자 선정을 할 때도 이제 추첨을 해요. 추천이 아니라 추첨. 그러니까 이제 제뽑기로 이제 공직자를 이제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편 추방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게 다수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의 독재자가 등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써요. 아, 이제 독재할 것 같아. 이런 애들을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썼을 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그 폴리스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중우 정치로 흐르기도 합니다. 중우 정치가 뭐냐면 이제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무리 중자에 어리석을 우자인데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막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상대 후보를 막 비방을 하고 막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걸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흐르기도 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좀 이렇게 악용되기도 했다라는 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다. 앞으로 이제 D는 그냥 데모크라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정치. 그래서 오로지 성인, 남성인, 자유민만이 그 시민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있었던 예외적으로 예외가 됐다. 이들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노예나 외국인이나 여자, 미성년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민으로 이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근대 민주정치는 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보시면 자 근대 민주정치 보시면 여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파리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파리를 배경으로 열렸다 이제 프랑스 시민 혁명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보통 3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3대 3대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그 정치 세력의 주체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전제 정치와 신분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도 또 이제 제한적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시민혁명으로 고대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갔는데 이들이 추구했던 건 바로 절대왕정, 절대적인 왕이 다스리는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제도, 그동안 있었던 신분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타도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시민계급이 이제 사회주의권을 이제 장악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시민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또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요때 용어로 표현하면 부르주아거든요. 부르주아인데 근데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데 이 부르주아랑 제주 대비되는 게 또 프롤레타리아인데요. 여기만 이제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유산계급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유산계급, 여기는 뭐 무산계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재산권을 이제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도 이제 그 경제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하고 함부로 막 이제 세금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라라고 하면서 요구를 한 게 바로 이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의 순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무혈혁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났다라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권리장전과 이제 입헌군 주제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제 권리장전은 그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이렇게 명예혁명에서 그 요구하는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여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절대 군주제였었는데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절대 군주제랑 입헌군주제를 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절대 군주제는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완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입헌군주제는 헌법을 만든 다음에 시민들이 합의한 이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 헌법을 세우고 그 헌법의 범주 내에서 군주, 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라는 표현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군주는 즉 왕은 한마디로 표현한 왕은 군림은 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있었던 이제 혁명이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제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항권을 갖는다라고 해서 저항권으로 우리가 미국의 이제 부속 주였는데 이거 이제 나라로 이제 만든다라는 게 잘 나타나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이제 대통령제를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인권선언을 이제 여기서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보면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뒤쪽에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인권선언은 이제 신분과 이제 왕정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천부인권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이제 참정권을 이제 보장하는 글을 여기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나겠는데 이 세 가지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라고 하는 그 세 명의 유명한 사회사상가가 있었는데 이걸 되게 좀 다음번에 좀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할게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 그 국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얘네한테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개인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즉 왕이나 군주가 이런 애들이 우리들의 계약을 파기를 해서 우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뒤집어 엎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계약서예요.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한 게 시민혁명. 그때부터 만들어진 걸 근대 민주정치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이 있다. 국민이 주인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입헌주의,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헌법이라고 하는 큰 통치 규범을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물론 그 헌법은 시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천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고 그래서 이걸 자연권이라고 해요. 자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왕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그 사상적 배경이 됐고요. 저항권 이거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영국, 프랑스 다 이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이제 계몽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중세 이거 바로 사실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바로 다음 근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다음에 이제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거든요. 중세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계몽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근대 민주 정치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여기는 이 빨간색들은 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제한적 민주 정치면서 간접 민주 정치입니다. 이게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들만이 참정권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뺐고요. 여성도 아직까지는 또 참정권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 참여 주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보통선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통 애들이 마치 보통선거랑 평등선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통선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예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자도 뺐고 뭐 노예도 뺐고 그리고 뭐 저기 흑인도 뺐고 막 이렇게 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평등 선거는 뭐냐면 일단 보통 선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주는 이 보통 선거 제약이 되게 되면 평등 선거는 원맨 원보트 원밸류 즉 1인 1표 1가치를 갖는 표를 행사하는 게 이게 바로 평등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제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한적 민주정치이고 간접 민주정치, 즉 모든 국민들이 하는 모든 시민들이 하는 저기 민주정치였던 저기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좀 대비돼서 간접 민주정치,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게 된다라는 거를 여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민주정치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대민주정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참정권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보통선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됐던 겁니다. 지속적인 참정권 운동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많은 사건들을 좀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도 있었고요. 보트 포 워만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제일 늦었어요. 막 흑인, 노예 막 이런 사람들보다 더 늦었기 때문에 가장 좀 소외됐었던 계층이 좀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나이의 많고 적음 혹은 성별의 차이에 따라 혹은 뭐 피부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참정권을 주는 게 바로 이제 현대사회 민주정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호남민주정치라고 써놨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대민주정치 혹은 뭐 대의민주정, 뭐 간접민주정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같은 표현이에요, 다. 대민주정, 간접민주정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호남민주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 정치를 그 틀로 하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보통 호남민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뽑잖아요. 그래서 대민주 정치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국민투표라든가 국민발언, 국민소환인데 정말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국민투표는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 투표랑 선거가 사실 달라요. 투표는 이게 던질 투자에다가 이제 표 할 때 그 표자인데 표를 던져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개헌할까? 헌법을 바꿀까?라고 했을 때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 반대를.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물론 투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투표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을 때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기다 기표를 해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국민 투표가 있고 이거는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고 그다음 국민 발언은 어,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 법을 세우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발언 제도는 국민이 직접 이제 법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소환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리콜이거든요. 리콜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뭐 리콜하면은 그 뭐 하자가 있으면 다시 불러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소환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적인 요소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가 현재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뭐 발안과 소환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주민 수준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주민 투표, 주민 발언, 주민 소환인데 요 세 가지는 또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첨부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전자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했어요. 이제 이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릭 데모크라시 혹은 뭐 이제 인터넷 데모크라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실시간 댓글이나 아니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같이 그래서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많이 직접민주적인 성격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참여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선거 때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정책 무관심과 선출직 대표의 부패라고 제가 그 이유를 써놨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정책 무관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뭐 연애, 뭐 예능 이런 데만 관심, 뭐 스포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한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선출직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아니면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응징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이 참여민주주의가 요새 이제 대세로 각광받고 있죠. 보통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그런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이 참여민주주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요새에도 최근에 선거권을 이제 처음 이제 부여받았던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투표에 또 참여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표 인증샷 하면서 우리 투표합시다라고 다들 독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의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민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접민주 정치를 이제 그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대표를 이제 뽑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리고 선출직 대표의 부패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잘못되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우리가 잘못 뽑았다고 이제 생각한 선출직 대표도 이제 끌어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요즘 현대민주 정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현대 국가가 간접민주 정치, 즉 대민주 정치가 이제 발달하게 된 까닭은 이것처럼 땅은 넓고 사람은 많아서 그래서 직접민주 정치가 시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하나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